경기를 생중계한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들은 전반전이 끝나자 손흥민 한 명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는데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2부 리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조롱해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날 리버풀을 상대하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어이없는 플레이들, 축구의 신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월 28일 오전 0시 30분 영국 머지사이드주에 있는 안필드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리그 순위 16위라는 충격적인 위치에 있으며 강등권 3팀을 제외하고 리그 꼴찌인 웨스트햄보다 겨우 승점 1점이 높은 상황이라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는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뇌관 없는 인터뷰를 해 영국 현지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진은 감독에게 손흥민이 리버풀전 못 뛸 것이라 말했는데 그럼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중결승 출전은 가능한가라고 다시 물어보자 포스테코글루는 두고 봐야 한다. 손흥민은 점차 좋아지고 있고 처음으로 잔디를 밟는 훈련에 복귀했다. 선수 본인 말로는 확실히 이전보다 느낌이 좋다고 했다라며 이건 하루하루 상태를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영국 매체들은 포스테코글루가 교묘한 거짓말을 한다고 일제히 비난 보도를 쏟아내면서 손흥민의 부상 소식이 언급된 건 지난 13일이다. 울버햄프턴과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을 깜짝 명단 제외하면서 손흥민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라고 말해서 했는데 지금은 심각한 부상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어 손흥민이 심각한 부상을 이미 입은 상태인데 자신의 감독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에 무리하게 출전시켜 손흥민을 또다시 갈아 넣어 부상을 악화시켰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부상을 안고 뛰어 골문 앞에서 예전 같은 날카로운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비난은 온전히 손흥민의 몫이었고 포스테코글루는 비겁하게 모든 패배의 원인을 전술 문제와 선수단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실수로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리버풀전에 출전을 못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유로파 4강전에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은 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었는데요. 왼쪽에 손흥민 대신 마티스텔을 선발로 출전시킨 라인업을 본 많은 토트넘 팬들은 하는 것도 없는 텔을 히샬리송보다 우선해서 라인업에 넣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정말 한심한 감독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왼쪽 사이드에서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한 마티스텔은 전반 6분 30초 만에 혼자 단독으로 리버풀 수비진을 뚫으려는 무모한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빼앗기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버풀은 EPL 1위 팀인데 뮌헨에서 주전에서 밀린 마티스텔이 이 수비진을 상대로 그것도 완전히 둘러싸인 상태에서 돌파를 시도한다는 건 축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플레이다. 저런 선수를 왜 선발로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반 11분경 오른쪽 코너킥 찬스에서 솔랑케의 헤딩으로 골을 되넣고 1대 0으로 앞서 나가 많은 현지 축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팬들의 기쁨도 잠시. 전반 16분경 토트넘은 왼쪽이 돌파를 당하면서 순식간에 디아즈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토트넘 팬들을 정적에 휩싸이게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왼쪽에서 살라가 공을 잡으면 우독이 혼자 살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적극적으로 살라가 공을 잡고 전진하지 못하게 또는 킬패스를 넣지 못하게 협력 수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살라가 공을 몰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테리 산책을 하면서 이걸 쳐다만 보는 것은 살라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그냥 두는 격이다. 이런 것은 감독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수비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하는데 텔에게 그것을 지시하지 않는 감독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을 들은 몇몇 팬들은 저런 것을 일일이 EPL 수준의 1군 팀에서 뛰는 선수에게 지시를 해야 해를 하고 플레이를 한다면 전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선발로 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손흥민을 제외하면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윙어들이 토트넘에는 없다. 모두 수비를 하지 않아 매번 저렇게 골을 1년 내내 얻어맞아도 반성도 없고 발전도 없으니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 수준이 딱 맞고 지금 순위가 아주 적정한 수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로부터 전반 23분경 오른쪽에서 또다시 왼쪽에서 경합 중 공을 빼앗기고 메갈리스터가 왼발 중거리포를 장렬,
순식간에 역전이 되고 마는데요. 일부 팬들은 선제골을 더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주 잘들 한다고 조롱하면서 아치 그레이를 왜 수비형 미드필더로 냈는지도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실패는 이미 여름에 유망주를 무려 5명이나 영입할 때 예견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베리발과 아치 그레이가 잘한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토트넘은 꾸준하게 리그 탑 6에 있던 팀이다. 리그 최상위권 팀들과 경쟁하는 수준인데 성인 리그에서 검증도 안 된 19세의 유망주를 선발로 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수준이 떨어지는 팀과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을 19세 유망주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전에서 기용한다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피지컬도 성인 선수들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공을 빼앗긴다. 한심한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닌데요. 리버풀은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에만 3골을 넣고 3대1로 앞서 나가며 손흥민 없는 토트넘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코너킥 방어를 하는데 짧게 올라온 공을 왜 헤딩하면서 골문 중앙으로 보내는 거냐며 저런 기본적인 수비 자체가 안 되는 선수를 선발로 쓰고 사르나 벤탄쿠르 그리고 비수마를 아예 선발에서 뺀 건 그놈의 유로파를 대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전반전을 1대3으로 뒤진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이하는 토트넘은 메디슨과 아치그레이를 빼고 클루셉스키와 사르를 투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감독으로 등극하게 된다고 비아냥되면서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를 데리고 142 연창단 역사상 최다패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작성하면서도 전술에 문제가 없다는 문외한에 가까운 말을 내뱉은 위대한 감독으로 영원히 팬들의 뇌리에 남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들어오자마자 혼자 무리한 돌파를 하다가 상대에게 공을 헌납하고 마는데요. 일부 팬들은 테리 앞에서는 저러더니 이제는 클루셉스키가 또 저런다고 말하며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저 짓거리를 하는지 감독이 뇌가 없으니 선수도 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공을 빼앗기고 이것이 역습으로 이어지면서 살라가 곧바로 골을 넘어 순식간에 스코어는 4대1이 되는데요. 살라는 누더기를 앞에 두고 농락하면서 그대로 슈팅,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을 살라가 보여주면서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완전히 가지고 놀아버렸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69분 우도기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5대1로 앞서 나가면서 토트넘을 응원하러 간 원정 팬들은 자리를 박차고 모두 집으로 가버리고 결국 경기는 리버풀의 우승을 결정짓는 5대1 승리로 끝났는데요. 리버풀은 5년 만에 리그 챔피언이 되었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명문 클럽으로 거듭났지만 토트넘은 142년 만에 리그 16위를 하면서 최악의 순위를 기록해 많은 국내 팬들로부터 이 팀은 더 망해야 한다. 존슨, 텔, 오도베르, 메디슨 데리고 2부에서나 놀아라라고 조롱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